네, 그러면 정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 네. 그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고려할 점이 있죠? 네, 아까 이제 저희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의 어떤 예측 자료가 다르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예측 자료가 다릅니다.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조금씩 빠지고 또 2월 인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인원이 조정이 되면 합격자들이 빠져나가면 또 이제 분포가 달라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담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상담을 받은 다음엔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 뭐 대학마다 변환 표준 점수도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2월 인원도 들어온.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또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상담이 최종 상담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까지 고려한 그런 어떤 상담,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보시는 그런 어떤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첫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올해 수능 본 졸업생입니다. 네, 두 번째 도전이었는데 어떻게 작년보다 성적이 괜찮게 나왔나요? 저 작년보다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어디에 붙을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네, 궁금합니다.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건 그 교사가 되는 게 꿈인데요. 네. 그쪽 계열에 어떻게 하면 네, 합격을 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사가 꾸민 우리 학생의 상담은 이치우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말씀하신 수능 점수, 내신, 학생부 성적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전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요. 예, 국어가 3.3등급이고 수학이 2.3등급, 영어가 1.7등급, 사회가 2.6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의 평균 등급은 2.5등급입니다. 수능 성적을 살펴보면요. 수능 점수는 이제 국어 B가 115 표준 점수 100분입니다. 115에 73 그리고 수학 A가 124에 84이고요. 영어가 129에 95고요. 사탐은 한국지리가 61에 83 그리고 사회문화가 58에 71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합산 점수를 보면 표준 점수는 487점이고요. 100분위는 329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어딘가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에서 희망하는 대학은요. 가군에는 역시 이제 유아교육과가 이제 설치된 대학들인데요. 성신여대, 인천대, 부산여대, 덕성여대 이제 유아교육과이고요. 나군은 지방에 이제 초등학교 학생 성적이 좀 낮으니까 결국에 이제 초등학교 교육을 가기 위해서 지방의 주요 교대들을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초등교육과가 이제 제주대에서 뽑는데 제주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그 점수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목표가 좀 뚜렷한 학생입니다. 교사를 희망하겠다는 쪽으로 진로가 좀 잡혀 있는데 성적을 보니까 영어하고 수학은 조금 우수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어와 이제 탐구의 성적이 좀 부족합니다. 자, 좀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포인트 짚기 전에 우리 학생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원 대학을 보면 희망 대학이 유아 교육이나 초등교육 쪽인데요. 선생님이란 꿈이 좀 일찍부터 어떻게 준비가 돼 있었던가요? 네. 언제서부터예요? 저 중학교 때부터요. 그러네요. 일찍부터 준비가 돼 있네요. 좀 한 번 더 시험 공부를 또 했는데 성적이 더 안 나와서 사실은 조금 좀 답답하기도 한 상황 같은데요. 정시 지원 포인트를 살펴보면서 우리 학생의 그 정시의 어떤 전략들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시 지원 포인트 준비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수학과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보면 우리 학생이 이제 아까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영어가 이제 129고요. 수학 A가 124, 사탐이 119, 그다음에 국어가 115순입니다. 그래서 영어 영역의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영어 영역의 반영 비율이 많이 높으면 선택에서 이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100분위 기준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어가 100분위가 95고요. 수학 A가 84, 사탐이 77, 국어가 73순인데요.
특히 이제 표준 점수보다도 이 영역 간의 점수의 이제 편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한 가지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표준 점수와 마찬가지로 100분위 반영에서 영어 반영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영어 반영 비율이 높으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시 지원 포인트는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전체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에 비해서 지원에서 약간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판단은 표준 점수 총점이 아까 487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전국 인문계열 상위 15.77%입니다. 그리고 100분위 점수를 보면 329점이라고 했는데 전국 상위 16.21%입니다. 이게 크게 이제 뭐 높낮이가 크게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만 표준 점수의 반영이 100분위 총점 반영에 비해서는 약간 더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100분위보다는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정시 지원의 세 번째 포인트는 이 국어 B 영역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낮기 때문에 국어 B 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 동일한 총점을 예를 들어서 이제 표준 점수가 487점이고 100분위가 329점인 다른 학생들의 영역별로 성적 차이를 이제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준비된 우리 학생과 동일한 점수대의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차이 점수를 좀 살펴보면서 이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 이제 국어 B를 봤다 하면은 가산점을 이제 준다 치면 그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정시 지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을 살펴주실까요, 선생님? 예, 영역별 조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학생 영역별 조합은 지금 국어, 수학, 영어, 사회 4개 영역의 조합인데요. 국수 영사에 25, 25 이렇게 동일 비율, 그다음에 국수 영사에 25, 25, 30, 20, 그다음에 국수 영사에 30, 20, 30, 20, 그다음에 30, 20, 35, 15, 40, 10, 40, 10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살펴보면요. 표준 점수에서는 국수 영사에 25, 25, 30, 20 비중이 이제 상대적으로 두 번째에 해당되지만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수 영사에 30, 20, 35, 15 비중으로 반영하는 표준 점수에 적용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분위를 살펴보시면은요. 국수 영사에 30, 20, 35, 15가 훨씬 더 높은 비중으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과 지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분석된 자료 결과로 이렇게 조합하는 대학을 찾아가지만 내 점수대 이 대학이 없을 수가 있어서 실제로 분석된 것에서 이제 우선 순위를 두고 표준 점수나 100분이나 이렇게 조합되는 쪽으로 찾아가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표준 점수 조합에서 이제 25, 25, 30, 20이 이제 가장 유리한데 여기 제주대 초등교육학과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0분의 경우에는 이제 30, 20, 35, 15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의 유아 교육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가군에서 희망하는 성신여대 유아 교육의 조합은 40, 10, 40, 10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높은 쪽보다는 성신여대 유아 교육은 2순위, 3순위 정도에 해당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합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향, 소신, 적정, 안정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오랫동안 상담을 하시면 이게 상담하시는 분의 이제 그 어떤 판단 때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서 조금 혼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선생님들께서 어떤 선생님이든 다 똑같은 기준에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로 좀 통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용할 용어가 이제 상향, 소신, 적정, 안정의 이제 4가지 어떤 용어를 사용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상향은 합격 가능성이 10에서 20% 정도로 이제 합격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제 상향이라는 진단을 내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신은 저희가 이제 최초 합격 가능성은 좀 없지만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있어서 한 30에서 40%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 있을 때는 소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은 그야말로 이제 50에서 60% 정도의 이제 합격 가능성이 좀 있는 경우, 최초 합격 가능성이 좀 있는 경우에 적정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릴 거고요. 마지막 안정이라는 진단을 내릴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웬만하면 이제 합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통일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살펴보면 성신여대, 그리고 지방 주요 교대, 제주대 등 주로 이제 유아교육과나 초등교육과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 이 대학들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준비된 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시 희망 가군인데요. 성신여대 유아교육학과를 살펴보면
지금 정시에서는 8명을 뽑는데 지난해 14명을 뽑았는데 지금 수시로 해서 2월된 인원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당히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수능을 90% 반영하고 나머지 10%는 교직 적인성을 보고요. 수능 성적은 100분위를 활용해서 선발합니다. 수능의 반영 영역을 보시면 국어 A, B형을 다 받아서 40%, 수학 A, B형의 10%, 영어 40%를 반영하고요. 사회, 과학 구분 없이 해서 두 과목 10%를 반영하는데 만약에 제2외국어를 보게 된 경우에는 대체를 해주는 사탐의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3년간 경쟁률을 보시면 3.17, 3.33, 3 이렇게 해서 대략 한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금년에 지원해서 합격 가능한 점수를 대략 한 347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329점이기 때문에 대략 한 8점 정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학교에서 발표한 지난해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면 100분위 평균이 86.68입니다. 전체 이제 평균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성적만 보더라도 현재 성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작년에 보니까 추가 합격이 예비 7번까지 상당히 한 배수 정도에 못 미치는 정도로 이제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능 반영 비율 조합이 다소 이제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4개 영역 100분위 전체가 점수가 워낙 좀 목표한 대학보다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상향 지원으로 저희가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한 군데만 더 살펴볼까요? 예. 정시 희망 가군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가군의 인천대 유아교육학과 한번 살펴보면 모집 인원이 11명인데요. 지난해 10명을 모집했고요. 수능 80억 학생부 20%로 선발하면서 수능 100분위를 활용을 하고요. 전체적인 반영 기준은 이제 위에서 봤던 성신여대하고 이제 다소 비슷한데 한 가지 특징은 이제 국어 B하고 수학 B형에 10% 가산을 주고요. 학생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사회 교과를 반영을 합니다. 경쟁률을 보면 아까 봤던 이제 성신여대보다는 다소 높아서 대략 이제 4.67, 3.89, 4.4대 1로 대략 4대 1에서 5대 1 정도의 성적이고요. 100분위 성적은 아까 봤던 성신여대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330점 내외 정도로 지금 성적이면 다소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정 지원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두 군데 성신여대와 인천대 살펴봤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가군에서 희망하는 유아교육과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학생이 나군에서 또 나군과 다군에서는 교대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좀 지방 교대의 어떤 그 특징,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 좀 한번 살펴주시죠. 예, 교대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이 많이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성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특징만 좀 짚어드리면은요. 제주교대만 다군이고 나머지 이제 지방 교대는 전부 다 나군에서 이제 선발을 하고요. 제주대는 수능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고 광주교대, 진주교대 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수능 성적으로 이제 2 내지 4배수 정도를 선발하니까 수능 성적이 다소 부족하다면은 이제 진주교대나 광주교대처럼 학생부를 좀 반영하는 대학들을 1단계에서 반영하는 대학들을 우리 학생이 좀 선택을 하면 다소 좀 유리한 도전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수능 반영 비율하고 이제 학생부 반영이 나오는데 수능의 반영 비율을 보면은 대략 교대는 전부가 다 25%로 동일하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비율을 하는데요. 제주대를 보면은 이제 달리 국어하고 수학은 25%인데 영어는 30%고 탐구가 20%고 국어 B하고 수학 B에 각 10% 가산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다른 대학도 가산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영 비율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주대처럼 이렇게 이제 더 유리한 조합으로 되는 게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부 반영에서도 우리 학생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성적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부의 반영을 같이 이제 가지고 가면 좋은데 우리 학생 1학년 성적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공주교대라든지 광주교대 그다음에 부산, 전주 이런 데서 1학년 성적이 40%로 좀 높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능과 학생부를 같이 반영을 해서 1단계를 통과하면서 학생부 비중이 높은 쪽을 좀 선택을 하면 나군이나 다군에서 교대 선택에서도 다소 좀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추천 대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추천 대학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유아교육학과 또 이제 초등교육학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군에서는 공주대 유아교육과를 좀 한번 추천해 봅니다. 8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대략 경쟁률은 3.8대 1, 2.8대 1, 3.6대 1이라서 3대 1 전후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능을 66.5%로 100분위를 반영을 하고요. 학생부는 28.5%를 하고 면접이 5%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학생 성적이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할 정도로 100분위 320 총점으로 정도가 이제 합격선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군, 다군들을 좀 교대 쪽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한 군데 가군만 정도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상황에서 좀 가군을 공주대 유아교육학과를 좀 추천을 해봅니다.
이 나고는 여전히 이제 전주교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초등교육학과로 좀 추천을 해봤는데요. 역시 이제 교대 지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교사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도전 상향 지원일지라도 나고는 전주교대 초등교육학과를 지원을 해보는데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단계 수능이긴 합니다만은 2단계의 수능과 학생부와 면접까지 다 아울러서 지원을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지원 경쟁률이 조금 낮아서 1단계 통과는 성적이 좀 부족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요. 2단계부터는 학생부와 면접에 조금 점수를 보태서 부족한 수능 성적을 만회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한번 도전 지원을 해보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볼 만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정시 추천에 이제 다구는 가천대 글로벌 유학 교육학과를 선택을 좀 해봤는데요. 좀 뚱딴지 같을 수 있습니다만 좀 가까운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성적으로 봐서 최대한 조금 적정 지원이라고 그래야 될까? 소신 지원에서 점수가 좀 부족하지만 붙을 수 있는 대학을 하나 골라봤는데요. 가군의 공주 대학교에 유학교육학과를 지원을 한다면 다군 정도의 가천대 글로벌의 유학교육학과를 지원해서도 조금 더 합격을 기다려 볼 만하다는 그런 상황에서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가나다구 추천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학생 상담 받아보니까 어떻게 정시 전략이 좀 그려지나요? 네. 네, 이제 최종 정시 지원할 때 좀 변수들을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광고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